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메일로 그런 문의들이 좀 들어왔어요. 보험 관련돼서는 왜 안 하냐, 혹시 내 보험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점검 좀 해달라, 이런 문의들도 가끔씩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관련돼서도 이제 앞으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보험 중에서 어떤 한 담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내가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어떠한 보장 내역이 어떻게 있는지, 정작 또 내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는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떠한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나마 실비나 암보험 정도, 요 정도는 알고 계신데 그 외에 나머지 보장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담보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상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따로 이 보험만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보험들에 묶어져서 같이 좀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아마 가입한 보험들을 보게 되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또는 종합보험 등등 안에 같이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약관에 대한 부분들 솔직히 알고 계시나요? 안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보험금 찾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지만 실제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보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일상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 대인과 대물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관해서 보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또는 일상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보상이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 직업 관련된 부분들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예시를 말씀 안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주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랫집에 누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랫집에 누수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일상 배상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랫집에 공사하는 비용, 그리고 도배하는 비용,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방지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손해 방지 비용이 뭐냐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됐죠.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 아랫집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어떤가요?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랫집에 수리해주고 공사해주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원천적인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누수에 대한 부분까지 공사하는 비용까지도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손해 방지 비용입니다. 이제 누수되는 거 일상 배상 책임을 봐야 된다, 요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가입한 보험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 보통 보험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변경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보험 내역에, 보험 가입한 내역에 주소가 사실상 내가 보상받는 주소인데,
근데 내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로 주거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 말씀 들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현재 일상 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이 일단 어떤 보험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소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맞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상 우리가 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상대편을 밀쳤는데 근데 상대편의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그 휴대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는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고의가 아니라 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상 배상 책임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내가 떨갔어요. 내 폰을 내가 떨갔는데 친구나 지인한테 일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물어보고 친구나 지인이 했던 것처럼 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라고 해서 오히려 친구, 지인이 가지고 있는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요거는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휴대폰 말고도 내가 실수로 뭐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앞을 못 보고 갔는데 사람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좀 넘어져서 팔을 짚었는데 팔에 골절이 생겼다. 거기에 대한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런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상 배상 책임인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런 보험 사기, 악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증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첫 번째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상 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 자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인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딱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보험 관련돼서 조금씩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손해사정인을 모셔놓고 저희가 진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